재고자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 과목인 상품과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고요. 1년 이내에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드는 회사인 제조기업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제품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주로 상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많이 시험에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기업이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정 과목을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에는 총 3개가 있는데 순수 상품 계정, 분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합 상품 계정, 총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분할 상품 계정, 삼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 분계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순수상품 계정, 혼합상품 계정, 분할상품 계정인데요. 순수상품 계정과 혼합상품 계정은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상품을 사거나 상품을 팔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순수상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품을 샀을 때도 원가로 처리하고 상품을 팔았을 때도 원가로 처리하고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순수상품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샀을 때도 원가, 팔았을 때도 원가니까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는 뭘로 처리하냐면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따로 쓰는 방법을 순수 상품 계정이라고 하고요. 상품 계정, 상품과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것으로 분리해서 기입한다라고 해서 분기법이라고 합니다. 혼합 상품 계정은 역시 샀을 때도 상품, 팔았을 때도 상품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원가,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과 판매가를 같이 상품 계정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의 상품 계정으로 원가와 매가를 기입한다라고 해서 총기법이라고요. 총기법. 하나의 상품 계정으로 원가와 매가를 그리고 혼합해서 쓰고 있죠. 원가 매가를. 그래서 혼합 상품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품으로 발생한 상품 매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상품 계정에서 대변에 있는 상품의 매가와 차변에 있는 상품의 원가를 비교해서 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겠죠.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샀을 때는 원가, 팔았을 때는 매가니까 재고 자산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직접 뒤져서 기말에 얼마의 상품이 재고가 남아있냐에 따라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분할상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상품 계정과 혼합상품 계정이 다 샀을 때도 상품, 팔았을 때도 상품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샀을 때와 팔았을 때를 분리해서 기입하는 방법을 분할상품 계정이라고 합니다. 분할상품 계정에는 2분법, 두 개로 나눈 2분법, 3분법, 5분법, 7분법, 이런 9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3분법을 쓰고 있어요. 세 개로 나눠서 샀을 때는 매입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팔았을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팔았을 때 수익에서 샀을 때 비용을 빼게 되면 상품 매출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창고에 남아있는 자산은 어떻게 기입을 하냐? 2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따로 하나 쓰는 방법을 분할상품 계정 3분법이라고 합니다. 순수상품 계정, 혼합상품 계정, 분할상품 계정의 회계 처리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순수상품 계정에서는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면 원가, 샀을 때의 가격으로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이라고 쓰고 차변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1월 3일 날 1월 2일에 100만 원 주고 사왔던 것을 120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 원짜리가 대변에 원가로 창고에서 빠져나간다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 현금으로는 12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따로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으로 해서 20만 원을 기입을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혼합 상품 계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샀을 때 원가로 차변에 상품으로 기입하고, 팔았을 때는 판매가로 대변에 상품 계정을 쓴다라고 했었죠. 자, 1월 2일에는 똑같아요. 상품 100만 원을 현금에 구입했다. 차변에 상품 원가로 적어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으로 자산의 감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월 3일 날 1월 2일에 100만 원 주고 샀던 걸 역시 120만 원에 판매했는데, 혼합 상품 계정으로 분기를 해보면 차변에는 현금을 120만 원 받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대신에 그냥 상품 계정 과목으로 판매가로 대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원장에는 1월 2일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기입이 되겠죠. 그리고 1월 3일에는 역시 현금을 받았으니까 120만 원이 기입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은 여기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만 원이 상품 매출 이익이 산출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는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을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20만 원이 나오겠지만, 기초자산하고 기말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상품 매출 이익을 산출하면 되겠죠. 자, 분할 상품 계정에서는 매입 금액,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차변에 매입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월 2일 날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변에 매입이라는 비용으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외상으로 상품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대한상사에서 100만 원을 원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1월 3일 날 1월 2일에 역시 구입한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대변에, 이번에는 상품법에서는 대변의 매출이라고 하는 120만 원 매가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차변에 외상으로 처리했으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외상 매출금으로 120만 원 처리하면 되겠죠. 자, 3분법에서는 이렇게 매입 원장과 매출 원장을 따로 써서, 매출 원장에 1월 3일 날, 1월 2일 날 매입 원장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을 거고, 자, 1월 3일 날 매출 원장에는 120만 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나중에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까지 합산돼서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방식으로 상품 매출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품 매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매출 원가, 매출액을 계산하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품과 제품을 매입하고 매출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